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워주는 선생님 ASMR 채널입니다. 아주 릴렉스 된 상태에서 편안한 기분을 느낄 뿐만 아니라 보는 동안 무언가 남길 수 있는 학습도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뭘 배워볼 것이냐면 한국사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그 중에서도 고려시대에 대해서 볼 겁니다. 고려시대의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려시대엔 어떤 종교를 가졌을까요? 사람들이 말이죠. 기독교? 이슬람교? 그렇진 않겠죠? 보통 어떤 종교를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불교, 유교 정도겠죠?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당시 지배적인 종교였어요. 그러면 먼저 유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교재를 같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은 해커스 한국사이고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대비 문제집입니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책 구성이 스토리로 미리 보기가 나와 있어요.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스토리로 미리 보기. 고려의 유학과 불교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점점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정리 좀 해줄래? 어떤 부분이 헷갈리는데? 관학이랑 사학이랑 뭐가 다른 거야?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관학이 국립학교이고 사학이 사립학교야. 오, 이제 알겠어. 그럼 삼국사학이랑 삼국유사는 뭐가 다른 거야? 이름부터 완전 비슷해서 헷갈려. 두 가지만 기억해. 삼국사기는 임금의 명령으로 쓴 역사서고 삼국유사는 스님이 직접 쓴 역사서야.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단군 신화와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함께 실려있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 스님은 대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거야? 이름도 다 두 글자라 정말 헷갈려.
고려시대의 승려는 딱 두 사람만 기억하면 돼. 의천과 진울. 의천과 진울. 의천과 진울. 의천과 진울. 의천이 사실은 왕의 아들이었다는 점이 힌트로 나오니까 그걸로 구분하면 돼. 자, 스토리 미리 보기를 보면 의천과 진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이들은 스님이고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관학과 사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학교죠. 뭘 가르쳤겠어요? 당연히 유교가 지배적이었으니까요. 유학에 대해서 가르친 학교였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의 유학, 유교에 대해서 볼게요. 초기와 중기와 후기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 초기에는요, 자주적, 주체적 성격의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정립합니다. 대표학자는 최승로가 있습니다. 자, 고려 초기, 고려 중기, 고려 후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고려 초기의 유학의 특징 무엇이었냐? 자주적, 주체적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정치 이념으로 채택했죠. 대표학자는 최승로였습니다. 그 다음 고려 중기로 넘어오면요, 자, 이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문벌 귀족 사회였어요. 최초에는 호족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고려시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문벌 귀족들이 바톤을 넘겨받았고요. 그 다음엔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무신들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권문 세족이 지배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죠. 원나라가 쇠퇴하면서 신진 사대부들이 등장하며 이들이 지배적인 세력이 되고, 그것이 곧 고려 역사의 전체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중기에 오면은 요 시기죠. 문벌 귀족들이 핵심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문벌 귀족이라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은 학자들이죠. 뭘 배웠겠습니까? 유학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저희들의 유교 사상이 점차 아주 보수적인 형태로 기울게 됩니다. 대표학자는 최충이라는 사람입니다. 해동공자라고도 불렸고요. 해동공자라고도 불렸고요. 사립교육기관인 구제학당이라는 것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김부식이라는 사람도 유명한 대표 학자죠. 유교 사관에 입각해서 사람은 뭘 했냐? 삼국사기, 유명한 삼국사기를 저술합니다. 삼국사기는
임금의 명령으로 쓰게 된 거고요. 비슷한 삼국유사가 있죠. 삼국유사는 누가 썼다고 했습니까? 스님들이 직접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래도 여기가 좀 더 신화와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기는 어떨까요? 후기는 성리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학 가운데서도 자, 유교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이야기하기는 공부 분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성리학은 쉽게 얘기하면 유교의 내용 가운데 세부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법칙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간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성리학이 등장해서 전래되기 시작했어요. 자, 충렬왕 때 안향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전래되고 나서 전파가 되겠죠. 전파를 한 사람은 누구냐? 이재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영경에 설치된 방건당에서 원나라의 성리학자들과 교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리학을 전파하게 됩니다. 전파되었으니까 이 이후에는 확산되게 되겠죠. 공민왕 때, 자, 공민왕은 이제 원나라에 대해서 그 영향력에서 많이 벗어난 때였죠. 공민왕 때 이세기 정몽주, 정도전 이런 사람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흐름으로 대충 이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넘어와서 그렇다면 이제 유교에 대해서 유학의 교육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것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한 기관이 있었겠죠. 그 기관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관학이 있고요. 사학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관학은 공립, 사학은 사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정확한 용어로는 관립이죠. 국가에서 다스리는 학교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관학을 볼게요. 관학은 중앙, 지방 이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국자감이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국자감이라는 학교는 국학이라고도 불렀고요. 자, 고려 후기에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성균관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국자감이 원래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유학을 가르쳤죠. 유학과 기술학도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고요. 지방에서는 향교라는 형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방관리들, 그 다음에 서민 자제들을 교육했죠.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유학의 전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학을 볼게요. 사립학교는 어떻게 세워지고 운영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사학에서는 최충이라는 사람이 문헌공도 구제학당이라고 합니다.
포함한 12개의 사학을 만들어서 발달시킵니다. 이 사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과거 시험에 많이 합격하게 됐어요. 사학이 융성해지자 이제 관학이 오히려 위축되게 되고요. 국왕들이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관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의도나 입김들이 더 잘 들어가겠죠. 그러면 국가가 의도하고 국왕이 의도하는 대로 사람들을, 백성들을 끌어가기 더 쉬워진 것이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힘을 얻는 것보다는 관학이 힘을 얻는 것이 더욱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뭘 하게 되냐면 관학 진흥책을 벌이게 됩니다. 숙종, 그리고 예종, 그리고 인종이 이러한 관학 진흥책을 벌이는데요. 숙종은 국자감에 출판을 담당하는 서적포를 두어서 서적 간행을 활성화합니다. 예종 때에 오면요, 국자감에 전문 강자인 칠체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장학재단인 양현고라는 것을 설치해서 장학 기금을 마련하기도 하죠. 그리고 왕실 도서관 겸 학문연구소인 청연각, 보문각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인종에 와서는 국학의 교육과정을 경사, 육학으로 정비하고요. 지방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학에서는 아무래도 중앙이 지배를 덜 받았기 때문에 또 사학이 활성화될 수 있었겠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역사서들이 있어요. 앞서 언급했던 김부식 있죠? 김부식이 쓴 책이 뭐였습니까? 삼국사기였죠.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입니다. 최고의 역사서라는 건 최고로 좋다는 뜻이 아니라 옛고자를 써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는 거죠. 삼국사기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자, 이 삼국사기의 특징을 보면요, 굉장히 유교적입니다.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이라고 설명을 하는 게 좋겠군요. 역사를 여러 항목으로 나눠서 편찬하는 역사 서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명왕편이라는 역사서도 있는데요. 이건 누가 썼냐면 이규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규보라는 사람이 썼어요. 자, 동명왕이 누굽니까? 주몽이죠. 고구려 건국 시조인 동명왕의 일대기를 서사시 형태로 서술한 책입니다. 고구려의 계승 의식이 반영되어 있고요. 이규보의 문집인 동국 이상국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동명왕편을 한번 볼게요. 구삼국사를 얻어 동명왕 본기를 보니
그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 더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해 귀환으로만 여겼는데 3번 반복하여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환이 아니고 성임이여 귀가 아니고 신이었다. 동명왕편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앞서 본 주요 역사수 중에 또 하나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누가 썼죠? 스님들이 썼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1년이라는 사람이 삼국유사를 썼는데요. 스님입니다. 스님. 자, 이 삼국유사는 스님이 썼으니까 당연히 유교적이지 않고 어떻겠습니까? 불교적이겠죠.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 같은 것을 담고 있고요. 삼국이 건국신화 이런 것들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의 전통 이런 것들을 중시했고요. 단군의 건국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볼게요. 삼국유사. 이로 보건대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로운 데서 탄생하였다고 하여 이상할 것이 없다. 이 책머리에 깊이 펴내신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려는 단군의 건국 이야기, 삼국의 건국신화 등을 삼국유사의 기편에 수록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책은 제왕운기라는 책이죠. 제왕운기라는 책이고요. 이승효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자, 이 책이 다루는 내용은요. 단군부터 고려 충렬왕 때까지의 역사를 서사시로 정리한 책입니다. 상권은 중국사, 하권은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내용을 서술을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유학의 과정과 주요한 역사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유학을 보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뭘 봐야겠어요? 나머지 하나의 종교, 고려의 불교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그러면 불교 사상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의 불교 사상. 고려의 불교 사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역시 나라의 행정을 위해서 이용된 종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의 불교 정책을 한번 볼게요. 태조가 있고요. 광종이 있고요. 성종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불교 사상으로 정책을 펼쳤는데 어떻게 펼쳤는지 먼저 태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요 10조에서 연등회, 팔관회와 같은 성대한 개최를 당부합니다. 이들은 이제 국가 행사죠. 국가적 차원의 불교 행사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종의 경우에는요, 승과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 성종 때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게 되고요. 자, 최승로는 누굽니까? 유학자죠. 그래서 이걸 수용하게 되니까 불교의 연등회, 팔관회
일시적으로 폐지하게 되죠. 불교에 대한 정책들을 이렇게 펼쳤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교의 지도자들이죠. 승려들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볼게요. 중에서도 균녀라는 사람과 각훈이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들의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균녀는 황종 때에 활동한 승려였습니다. 향가인 보현 10원가를 지어서 불교 교리를 전파했죠. 각훈이라는 사람은 왕명에 의해서 승려들의 정기를 정리해서 해동 고승전을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의천입니다. 의천과 진울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의천은요, 원종의 아들이자 숙종의 동생이죠. 왕족과 아주 긴밀한 이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 주요한 일은 뭐냐면 교선 통합을 했습니다. 여기서 교와 선의 의미를 잠시 보고 넘어갈게요. 불교는 교종과 선종으로 크게 나뉘죠. 교종은 경전을 중시하는 쪽이고요. 선종은 기도나 깨달음, 참선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경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문자를 중시하고요. 선종은 문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귀족과 일반 백성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달랐겠죠. 자, 문자 중심의 교종은 주로 누가 선호했겠습니까? 많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많이 배운 귀족들이 선호했겠죠. 선종은 일반 백성들이 더 선호할 만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당시 교종과 선종의 나누어짐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기도 했는데요. 의천이 한 역할은 이것을 상호 통합했다는 것입니다. 불교 교단의 통합을 위해서 국청사 중심으로 해동 천태종이라는 것을 창시하게 되죠. 그래서 교선을 통합하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의 통합을 꾀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은 왕족과 깊은 연관이 있는 귀족 신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요, 대표적인 것이 교간 겸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자, 교 뭐겠습니까? 교종의 교겠죠. 교리, 경전에 나온 교리입니다. 그리고 관이라는 것은 이 교리의 수행법을 말합니다. 지관이라고도 하는데요. 교리도 중요하고 교리를 바탕으로 한 실천도 중요하다 라는 내용이 바로 교간 겸수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천은 교관을 겸하여서 수행할 것을 이야기했다. 교간 겸수를 주장했다 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했던 활동은요, 화폐의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숙종에게 주전도감의 설치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속장경이라는 교장 편찬을 위해서 신편지의 종교 장총록이라는 것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인물인 진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진울은요, 주요한 활동으로 수선사 결사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진울은 불교계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위해서 순천에 송광사라고 절이 있어요. 이 절을 다른 이름으로 수선사라고 부르는데요. 수선사를 송광사를 중심으로 독경과 성원을 수행하자는 수선사 결사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선교 일치를 달성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이 결사 운동의 수행 방향으로 도노점수라는 것과 정해 쌍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도노점수, 윤리를 배우신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도노라는 것은 갑자기 깨닫는 걸 말해요. 어떤 불교나 또 종교를 수행하다가 하고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이 깨달음은 곧 해탈을 뜻하는데, 이 해탈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완성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열반에 이를 수 있다. 라고 보는 내용이 도노 점수죠. 도노 요거 반대는 도노 돈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이거는 한번 깨달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진울은 도노 점수, 깨달은 이후에 지속적인 수행을 반복해야 진정한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정해쌍수라는 건 두 가지를 말하죠. 양쪽의 수행을 말합니다. 둘 다 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정과 해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해는 지혜를 말하고요. 정은 참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참선도 하고 두 개 다 해야 된다. 결국 교종, 선종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의천도 통합을 이야기했고요. 진울도 통합을 이야기하네요. 그럼 둘 차이는 뭘까요? 의천은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요. 진울은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합니다. 뭐를 우선시 여기느냐가 다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주요한 진울의 저술서로는 권수, 정해, 결사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님들이 나오는데요. 해심이라는 사람, 요새라는 사람, 보우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 해심이라는 사람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죠. 유교와 불교의 일치를 주장합니다. 그다음 요새라는 사람은 법화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법화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정한 참회, 기독교식으로 얘기한다면 회개가 되겠죠.
자매를 강조하는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보우는 공민왕 때의 왕의 이 특별한 책사와 같은 스님이었고요. 선종의 통합을 주장하고 원나라로부터 불교 종파인 임채종이라는 것을 들여옵니다. 원나라의 불교를 가져와서 고려에 퍼뜨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키워드의 조성을 완성해 볼게요.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한 인물 누굴까요? 네, 이재현이죠. 자, 고려의 중앙교육기관은 무엇이었습니까? 국자감이었습니다. 자, 예종이 설치한 장학지단은 뭐죠? 양현고죠.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는 삼국사기. 그리고 요새의 불교개혁운동은 뭐였습니까? 백년결사입니다. 법화신앙을 중심으로 강진 만덕사에서 백년결사라는 것을 진행했어요. 자, 그 다음 질문에 맞는 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관학진흥책은 무엇입니까? 답은 1번이죠. 전문 강좌인 칠제를 개설했다. 수도의 사부학당을 만든 것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조선에서 진행한 진흥책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은 1번 기천제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2번 단군 왕급의 건국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답은 2번이죠.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된 책은 삼국유사가 아니라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기전체라는 것은 뭡니까? 역사의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한 여러 항목으로 편찬하는 역사를 여러 항목으로 편찬하는 서술 방식을 기전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입니다. 제왕운기. 제왕운기에 대한 설명을 골라봅시다. 답은 무엇일까요? 단군부터 충렬왕까지 역사를 서사시로 서술한 내용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 설화를 수록한 책은 뭐죠? 스님들이 쓴 일련이라는 스님이 쓴 삼국유사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의천의 활동은 무엇일까요? 다음 중 의천의 활동은 무엇일까요? 이론연마와 수행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시했다.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일치서를 주장하였다. 유불일치서를 주장한 사람은 누구였죠? 대심이었죠. 틀렸군요. 답은 1번이네요. 교관겸수를 주장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천 1번입니다. 그 다음은 이천이 나왔으니까 이번엔 진울을 한번 볼까요? 자, 진울에 대한 설명을 골라봅시다. 정예결사를 통해 불교 개혁에 앞장섰다. 답이 나와 있네요. 정해 쌍수에 대해서 주장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이번은 누굴까요? 신라의 설총입니다. 이렇게 해서 암기 체크를 해봤는데요. 넘어가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필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고려의 관악이 위축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출신이 과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려 정부도 관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독서 상품가를 마련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 자, 독서 상품가는 어떤 시대의 제도이죠? 통일 신라 때의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고려 시대인 고려의 관악 위축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죠. 2번 니은 양현구를 설치하여 장학기금을 마련하였다. 정답이 되겠네요. 디귿도 보겠습니다. 국자감의 전문 강좌인 질제를 두어 운영하였다. 이것도 역시 맞군요. 이를 보겠습니다. 수도에 사부 학당을 주어 유학 경전을 교육하였다. 아까 잠시 암기 체크에서 보았던 지문이네요. 이것은 어느 나라라고 했죠? 조선이죠. 그렇다면 답은 니은 디귿 해서 3번이 되겠군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왕명을 받아 편찬한 역사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 책은 몇 청의 난을 지나간 뒤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더 잘 알아야 한다는 폐하의 말씀에 따라 유교사관을 바탕으로 삼국의 역사를 충실히 기록하였습니다. 자, 뭘까요? 1번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책은 자, 먼저 이 책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이 역사서는 무슨 책입니까? 유교사관을 바탕으로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 삼국사기준 기존제로 서술되었던 책. 자, 그러면 1번은 뭘까요?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책은 무엇일까요? 이 책은 발해고입니다. 발해고. 틀렸죠? 그러면 2번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자, 이것은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이 아니고요. 3번도 보겠습니다.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수록된 책은 무슨 책입니까? 삼국유사죠. 제왕운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4번 분기, 열전 등 기존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답은 4번이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5번을 봅시다.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한 책은 고구려 시조 누굽니까? 동명왕이죠. 동명왕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답은 4번이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경상북도 칠곡군 선봉사에 있는 비석입니다. 문종의 아들인 그가 곡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개창한
인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태종을 만든 사람 누구죠? 의천이죠. 문종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의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보현 10원가를 만든 사람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네, 균요죠. 2번 불교 개혁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를 조직한 사람은 수선사 결사는 진울이 조직했죠. 성문 영성집을 편찬하고 유불일지서를 주장한 사람은 해심이었습니다. 불교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서술한 사람은 이련이었죠.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이론연바와 수행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시하였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여기는 순천시 조계산에 자리한 송광사입니다. 해인사, 통도사와 함께 우리나라 삼부사찰 중 하나로 16명의 국사를 배출하여 승보사찰로 불립니다. 이곳에서 이련이 삼국유사를 집필을 했나요? 자, 일단 이 송광사와 연결된 사람을 먼저 찾아야 될 텐데요. 송광사와 관계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울이었죠. 근데 이전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고 2번도 원효니까 틀렸죠. 자, 원효는 통일신라 사람이에요. 더욱이. 그다음 의천이니까 틀렸죠. 그 다음 4번이 정답이네요. 진월이 정의상수와 도노점수를 내세웠죠. 요새가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백년결사를 이끌었다? 맞는 얘기지만 요새는 이 본문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종교, 유학과 불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편안한 학습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